안녕하세요, 진배입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는 학원에 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성비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을 많이 다녔어요. 어떤 곳은 너무 맛있었고 어떤 곳은 그저 그랬죠. 오늘은 제가 다녀온 여의도 맛집을 정리해봤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오복수선에 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따뜻한 보리차가 나오는데 참 좋네요. 솔직히 저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먹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저희는 바에 앉았는데 앞에서는 셰프님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재료가 눈에 보였는데 그것도 좀 좋았어요. 이곳이 시그니처 메뉴인 카이센동입니다. 그냥 카이센동이 아니고 특선 카이센동이에요. 저는 가격이 비싸서 이런 거 잘 못 먹는데 남편은 아주 잘 먹습니다. 이렇게 와사비장 뿌려서 먹으면 된대요. 그냥 카이센동이랑 특선 카이센동이랑 차이는 요 우니에서 결정나는 것 같아요. 상태가 좋은 우니가 듬뿍듬뿍 담겨있고 그 외 일반 카이센동보다 연어알이랑 게살이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제가 시킨 건 일반 카이센동이에요. 저의 카이센동이 남편의 카이센동보다 나은 점은 11,000원가량 저렴하다는 것 뿐입니다. 암튼 먹어보죠. 이렇게 간장을 부으면 엄청 짤 것 같은데 안 짜요. 이것이 바로 기술력인가. 그냥 간장이 아니고 감칠맛 장인 것 같아요. 연어 좀 보세요. 엄청 신선하죠? 이걸 빳빳한 김에 싸서 먹는데 미쳤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좀 전까지 무슨 회덮밥이 이렇게 비싼가 싶었는데 한 입 먹고 생각 고쳤어요. 여러분, 여기 가성비 맛집입니다. 회가 정말 듬뿍듬뿍 올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 싼 거예요. 광어회를 얹어서 밥과 함께 먹어봤는데요. 광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남편이 우니를 줬는데 너무 많이 줘서 돌려줬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있으면 먹는데 굳이 돈 주고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냥 먹는 건 좀 그렇고 밥 위에 얹어 김에 싸 먹어봤어요. 그냥 비싼 맛이에요. 신선한 우니에게서 느껴지는 크리미한 맛. 게살 고로케도 맛있었어요. 바삭한 튀김을 왕 하고 깨물면 게살이 달콤한 연유처럼 흘러나오는데 한 입 먹고 야, 이거 사기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이 먹다가 둘이 입천장 데워주고도 모를 맛이에요. 계란도 단새우도 한치도 참치도 전복도 하다못해 채소도 심지어 밥도 엄청 맛있었습니다. 도미를 김에 싸서 맛있게 냠냠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연어알을 주네요. 역시나 그냥 비싼 맛이에요. 이쯤 되니 제가 왜 특선 카이센동을 안 시켰는지 아시겠죠? 네, 저는 우니도 별로 안 좋아하고 연어알도 그닥이에요. 오마카세 초밥집을 갈 때마다 먹긴 했는데 아무리 먹어도 그 맛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맛은 몰라도 선도는 알죠. 엄청 신선했어요. 우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남편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사실 제 고향이 바닷가라서요. 해산물을 먹을 때마다 어쩐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물리게 먹던 재료들이라 그런가 해산물 밑에 가격표를 보면 저의 DNA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봤자 생선이 거기서 거기지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선회를 가지고 사기에 가까운 맛을 내는 집에 오면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의 생선은 제가 어릴 때 먹던 그 맛이 아니거든요. 회에 하나하나 양념을 한 건지 간을 한 건지 아무튼 뭔가 했어요. 이 집이 괜히 유명한 게 아니띠다. 괜히 셰프이고 괜히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개인적으로 정말 강추합니다. 마지막 장어까지 예술입니다. 이 집을 맛집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의도에는 베트남 음식점이 많죠. 어메이도 있고 포메인도 있고 하노이 아침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상대적으로 네임밸류 별로 없는 이 집에 자주 옵니다. 짜조도 맛있고 쌀국수도 괜찮아요. 베트남 음식점에서 왜 뿌빠퐁 커리를 파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맛있습니다. 와, 맛있겠다. 사실은 파인애플 볶음밥도 제 취향이고요. 파시오도 맛있어요. 아주 특별한 맛집이라고는 말 못해도 그냥 전체 메뉴가 맛있습니다. 저는 이 식당의 단골인데요. 날이 추워지거나 그럴 때 꼭 오는 곳이에요. 사실 이 집의 매력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뜨는 이색 맛집과는 전혀 다른 친근하고 편한 맛이 있죠. 베트남 음식이라고 해놓고 태국 음식을 섞어 팔지만 기본적인 간은 한국인에게 잘 맞췄어요. 고수도 따로 주는 곳입니다. 외국 음식이지만 한국인들이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저녁에 방문하면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뭐 먹을까 고민될 때,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는데 배고플 때, 그럴 때 정말 부담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익숙한 게 제일 강한 법이죠. 든든하게 먹고 나오면 얼마 후에 또 생각이 나는 집입니다. dim섬이 맛있다고 해서 온 집이에요. 가게 안은 깔끔하고 예뻤던 것 같아요. 대표 메뉴인 딤섬이랑 깐풍기 시켰습니다. 이날 저희 테이블 주변에선 우아하게 소개팅하고 난리였는데 저는 음식의 양이 생각보다 적어서 속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쇼마의 속은 알찼어요. 깐풍기도 무난했던 것 같아요. 제일 기대가 되는 소룡포를 먹어봤습니다. 육즙이 쫙 나오겠지 하고 피를 발라봤는데 국물 없네. 아이고, 없을 수도 있죠. 네네.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결국 배고파서 추가 주문했습니다. 보리새우가 고소하면서 담백한 짬뽕입니다. 볶음밥은 고슬고슬해요. 전반적으로 음식의 맛이 나쁘진 않았는데 특별히 맛있다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딤섬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이라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깔끔한 식당 분위기와 서비스는 좋았어요. 저처럼 가성비를 중시하고 많이 먹는 돼지분들에게는 비추고요. 우아하고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겐 추천드립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따뜻한 보이차를 주나보다 싶어서 좋았는데 보리차네. 아마 이때가 홍콩 음식이 그리워서 몸부림치던 때였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여의도에 청키 명가가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얼른 가봤어요. 진짜 홍콩에서 먹는 맛이야. 근데 홍콩에서 잘하는 집은 아니고. 간이 좀 약한 것 같아서 후추라도 뿌려봅니다. 완탕면을 먹을 준비가 됐을 때 우육면도 나왔습니다. 고추기름 둥둥 떠서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백하고 맛있게 생겼어요. 하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식초장 만드는 이 시간이 제일 설레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두는 튀긴 것보다 찌거나 물에 끓인 걸 좋아하거든요. 흔히 아는 갈비만두 맛인데 이렇게 물만두로 만드니 더욱 촉촉해요. 속도 이렇게 꽉 들어차 있습니다. 고기의 풍미와 식초장의 상큼함이 잘 어울렸습니다. 여러분, 초이삼입니다. 무려 초이삼이라고요. 이 데친 풀떼기가 뭐라고, 이 심심한 맛이 뭐라고, 저는 이게 너무 그리웠어요. 짭짤한 완탕면 먹을 때 초이삼 너무 잘 어울리죠. 이날 저는 초이삼 데침을 먹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음식이 맛있었냐 하면 아주 맛있었다고는 못하겠어요. 홍콩의 미슐랭 완탕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홍콩의 맛입니다. 홍콩의 거리를 산책하다가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먹던 완탕면의 맛이에요. 먹다 보니 어느덧 면이 없네요. 팔랑거리는 이 면이 입속으로 호로록 빨려 들어갈 때의 쾌감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곳에선 홍콩의 길거리 감성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니 홍콩의 완탕면이 그리우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인스타에서 많이 봤던 곳이라 와봤습니다. 세트 2 시켰어요. 규카츠와 오므라이스가 나오는데 29,000원이면 엄청 저렴하죠. 규카츠, 말 그대로 소고기 튀김입니다. 이제까지 돼지고기 튀김, 즉 돈까츠를 주로 먹었는데 이제는 규카츠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돈까츠 먹을 때 나오는 밥과 장국이 같이 나와요. 구성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미니 화로가 나와요. 규카츠를 구워 먹는 용도라고 합니다. 우와, 완전 레어구나 진짜. 이렇게 구워 먹기 좋게 고기가 거의 안 익었어요. Got me tripping over all of these lines. I can't fight you. I'm spinning down, head over my heart, turning inside. 맛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Dark, looking at
고기튀김을 왜 굳이 구워 먹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씩 구워 먹는 방식이 재미는 있었어요. 여러 가지 소스 중에 가장 제 입맛에 맞았던 건 와사비를 얹어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고기의 단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기름집니다. 이제는 오므라이스를 먹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 오므라이스 만들어 보겠다고 집에서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버터 한 통 다 쓰고 계란 한 판 다 썼는데도 실패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음식은 그냥 사드세요. Controlling all of my thoughts. I want you on my body. Turning me on, baby. You know you got me. Got me tripping over all of these lines. I can't lie. Yeah. Spinning down, head over my heart, turning inside out. Love me in the dark, looking at you now. 엄청 부드럽습니다. 맛있어요. 그런데 먹다 보면 좀 물리는 감이 있어요.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첫 입은 맛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텐션이 좀 떨어져요. 약간 델리만주 느낌. 뭔지 알죠? 안에 있는 볶음밥은 평범합니다. 그냥 야채 베이컨 볶음밥이에요. 이제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는 것은 저랑 안 맞나 봐요. 저는 소고기를 왜 튀겨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튀긴 걸 왜 또 굳이 구워야 하는지 모를 아재 입맛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먹다 보면 왜 튀기고 구워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고기가 우리가 늘 구워 먹던 그런 고기랑은 퀄이 좀 달라요. 당연하죠. 여기 규카츠 가격이 돈까츠 가격인걸요. 이 집은 제가 한 7년 전에만 왔어도 맛있다고 물개박수 치며 먹었을 겁니다. 가성비가 너무 훌륭한 집이니까요. 여의도에서 규카츠와 오므라이스 2인 세트가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면 해자 대폭발 사건 아닙니까? 다만 나이 먹고 입만 고급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런 해자를 즐기지 못함이. 한편으로는 실내 공기도 신경이 쓰였어요. 각 테이블마다 화로를 놓고 규카츠를 구워 먹으니 실내의 연기가 자욱했는데 고깃집 분위기가 나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MZ 언니 오빠들은 이런 감성 좋아하니까 그냥 취향 차이로 봐주시고 다음 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유명한 집이라는데 대기 없이 그냥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여의도는 점심시간만 피하면 쾌적해요. 저녁 특선 메뉴인 오마카세에 주문했고요. 마지막에 나올 식사로는 와규솥밥, 장어, 야끼소바 시켜봤습니다. 단품으로는 각각 2만원대 초반인데 이걸 오마카세로 시키면 1인 48,000원입니다. 음식 나오는 거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나온 전체입니다. 구운 두부와 야채들을 좀 상큼하게 버무렸어요. 부담 없이 담백하고 맛있었습니다. 질감은 이런 느낌인데 상큼하기보다는 가볍고 담백한 맛에 가깝습니다. 순식간에 해치웠어요.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남편은 아직 먹고 있는데 저만 다 먹고 다음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니 수치스럽네요. 다행히 두 번째 음식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지라시 스시와 감태 그리고 돌김이 나왔어요. 작은 스푼이 꽂혀 있어서 들어보니 바닥에는 밥이 깔려 있었습니다. 회를 한 점 들어보니까 신선하더라고요. 뭔가 밥을 비벼 먹기에는 좀 아까운 퀄이었는데 일단 비볐습니다. 감태에도 싸먹고 김에도 싸먹었어요. 재료가 신선한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맛있어. 이때부터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맛집 제대로 찾아왔다는 느낌이 왔어요. 이제 스시가 나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정갈하고 비싼 뿔새우가 돋보이는 비주얼입니다. 회가 신선해요. 그런데 오이절임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관자도 맛있고 도미도 맛있고 참치도 꽤 괜찮았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초장이 없더라고요. 초장 없이 먹어야 진짜라는데 K 입맛을 가진 저는 초장이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메뉴 보시죠. 사실 이 메뉴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마카세라서 그때그때 셰프님이 주시는 게 달라요. 스지와 숙주로 끓였다고 하셔서 그냥 제 마음대로 소고기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맛있었어요. 딱 잘 끓인 소고기 물국 맛이었는데 좀 더 매콤했습니다. 매콤해서 그런지 국물 맛이 진하면서도 시원했습니다. 따끈한 사케 한 잔이 생각났어요.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특히 더 좋았습니다. 소고기 묵국을 다 먹어갈 쯤에 또 하나의 메뉴가 나왔어요. 튀김 2종입니다. 상큼하게 레몬즙부터 뿌리고요. 고추튀김부터 먹어봤습니다. 매운맛은 1도 없고 싱그럽고 아삭아삭합니다. 이건 연유튀김입니다.
제가 이거 엄청 좋아해요. 바삭한 튀김을 베어 물면 쫄깃한 연유가 흘러내리잖아요. 그걸 호호 불며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슬슬 식사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1인 48,000원 식사 포함 오마카세이면 이제껏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데 왜 식사가 안 나올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메뉴가 나왔습니다. 식사는 아니었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서비스되는 메뉴래요. 무려 안심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이 집 뭐야? 땅 파서 장사해? 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언뜻 보기에도 고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입에 넣는 순간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소스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역시 소고기는 과하게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굽는 게 진리입니다. 스테이크 밑에 메쉬 포테이토였어요. 이거 맛있죠? 스테이크랑 찰떡궁합 아닙니까? 스테이크 소스에 홀그레인 머스타드 올려서 한 입 먹고 파근파근 달달한 메쉬 포테이토 한 입 먹고 이 강력한 조합을 무슨 수로 거부한답니까? 개미알기가 되어 정신없이 핥아먹고 있는 와중에 다음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젠 정말 식사가 나오겠지 했는데 소바가 나왔어요. 이 집은 정말 어쩌려고 이렇게 퍼주는 걸까요? 이쯤 되면 셰프가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 자아실현하려는 게 아닐까? 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소바를 비볐습니다. 이미 배가 부르지만 젓가락질을 해봅니다. 이것도 맛있어요. 매운맛이 톡 쏘는데 상큼하고 상쾌해요. 이쯤 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식사는 언제 나오냐 하실 텐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규 솥밥입니다. 3가지 종류의 반찬과 함께 미소국이 나왔어요. 노른자를 터뜨려 비벼보는데 밥과 고기가 반반이네요. 고기의 양이 부담됩니다. 이건 남편이 시킨 장어 야끼소바인데요. 딱 보는 순간 바꿔 먹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어가 탐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게 양이 적어 보여서요. 이때쯤에는 정말 배가 불러서 조금이라도 덜 기름지고 양 적은 걸 본능적으로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호로록 남편의 소바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의 솥밥을 한술 떴어요. 솥밥 비주얼 보이시나요? 그냥 고기밥입니다. 배가 고픈 상황이었다면 정말 최고의 식사였겠으나 지금은 그저 부대끼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남편이 바꿔줬습니다. 올림에서 오마카세 드시는 분 참고하세요. 여기 양 많습니다. 식사까지 헤비한 거 시키시면 부대끼입니다. 장어 때깔 좀 보세요. 장난 없지 않습니까? 입에 들어가면 사르사르 녹습니다. 여기 메뉴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맛있다고 해서 저도 민망한데요. 솥밥과 소바도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훌륭했습니다. 이전의 메뉴들보다 더욱 더요. 아무래도 메인 메뉴다 보니 맛이 더 촘촘하고 한층 레이어가 더 쌓여 있어요. 드셔보시면 괜히 메인 메뉴가 아니구나 하실 겁니다. 장어는 입에서 살살 녹고 와규는 입안에서 고기 육즙으로 가득 차요. 드디어 다 먹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디저트가 나옵니다. 디저트는 진짜로 안 먹을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까지 막 나가는 돼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루이보스 티는 소화 작용을 돕잖아요. 이건 마셔야 한숨 돌릴 거 아닙니까? 레몬 셔벗을 내주는 센스 좀 보세요. 입안에 기름기 이거로 싹 빠져요. 결국 디저트까지 싹싹 긁어먹고 식사를 마쳤네요. 기분이 좋았어요. 무언가 완전하게 사육당한 것 같았죠. 항공포만 없으시다면 여기 만족하실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부끄러워서 이런 말 잘 못하는데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려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언제나 고맙습니다.